안녕하세요. 약들약의 고약사입니다. 오늘은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발생될 수 있는 몸에서 보내는 신호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들로 보시면 편할 것 같고요. 제가 비타민 D 영상에서 많이 강조를 했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달리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돼 있다 이런 데이터가 많이 있습니다. 2009년도에 임승길 교수, 세브란스 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라고 하는데 이분이 조사한 데이터가 요건데 한국 사람들은 88%의 비타민 D 결핍률을 보이고 이게 10,000명을 조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높은 신뢰도를 보여주는 데이터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제 압도적으로 높은 걸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 대한의사협회랑 세브란스 병원에서 제시한 이 자료 보시면은 그리고 여성분들이 조금 더 부족하고 그리고 고령일수록 그리고 어떤 질환이 있을수록 비타민 D가 더 부족하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 비해서 이제 자외선 차단제도 많이 바르고 선크림이죠. 그리고 외출 빈도가 줄고 사무직들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 같고 먹는 시기도 서구화가 되면서 그리고 여러 곡식들을 도정하면서 비타민 D가 많이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결핍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건가, 증상들이 어떤 건가를 볼 거고요. 일단은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는 분들, 비타민 D가 부족할 수 있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피부가 좀 진한 사람, 그러니까 피부가 좀 시커먼 사람, 피부색이 진한 그런 사람과 일반적으로 여성분들, 성별로 봤을 때 여성, 나이로 봤을 때 노인층, 그리고 아주 아이들, 그러니까 성인들 기준으로 봤을 때는 노인층이 조금 더 비타민 D가 결핍이 나타나고 나이별로 봤을 때는 아기들, 어린 아이들과 노인층의 그 비타민 D가 좀 부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내 활동을 많이 하시는 사무직 직업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있겠죠. 실내 활동 많이 하시는 분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자외선 차단제를 많이 바르시는 분들 그리고 어떤 만성 질환이 있는 분들이 비타민 D가 많이 결핍될 수 있습니다. 만성 질병은 뭐 고혈압 같은 내분비 쪽, 그리고 순환기, 그리고 뭐 COPD 같은 만성 그 폐질환이 있으신 분들, 또 이런 질환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뭐 장 트러블이 있거나 면역 질환, 류마티스나 그런 쪽, 그런 내분비 쪽에 있던 어떤 그 면역계 이상이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은 당연히 비타민 D가 고갈될 수 있어요. 이제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몸에서 보내는 어떤 신호들, 증상들이 어떤 게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근데 이거 마그네슘과 달리 어떤 극적인 어떤 표시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마그네슘은 부족해지면 뭐 눈밑 떨림이나 얼굴 쪽의 경련, 그리고 손발 저림, 그리고 만성적인 어떤 스트레스로 인한 어떤 기분의 변화, 수면장애 이런 대놓고 드러나는 게 있거든요. 근데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워낙 작은 단위로 천천히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용량, 체내에 있는 혈중 비타민 D 그 수치의 변화에 큰 폭으로 몸이 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딱 와닿는 게 없어요.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비타민 D가 결핍되면 감기에 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면역력이 떨어지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해지면 면역세포, T셀이나 B셀 같은 림프구의 활동 능력이 떨어진다고 하죠. 많이 밝혀져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어떤 외부로부터 방어해 줄 수 있는 인자, 이런 책 쪽에서 그 면역계가 발동되는 거 말고 겉에 이제 피부가 많이 그 피부 자체가 어떤 외부로부터 세균의 침입을 막아주는 첫 번째 방어막이잖아요. 그리고 피부가 잘 재생이 안 되고 그리고 외부로부터 저항을 이겨낼 수 있을 정도로 피부층이 촘촘하게 잘 보호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1차 그 방어선인 피부층이 이제 틀어지고 그리고 몸 내부에서도 그 면역계에도 이상이 생기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작용이 발생돼요. 그래서 면역력 저하가 생기는 거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만성 피로가 생긴다고 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결핍뿐만 아니고 비타민 B군이나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마그네슘 결핍이나 그런 이유, 그 다음에
간 기능 저하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갑상선의 문제로, 그리고 간혹 신장 쪽의 문제로 이제 피로가 많이 생기는데, 그리고 뭐 부신 쪽에 기능 저하로 인해서 만성 피로가 생기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이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논문에 보면은 만성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을 한 100명 정도를 놓고 혈중 비타민 D 농도를 체크했다고 해요. 그런데 비타민 D 농도가 낮았고, 근데 사실 다 낮기 때문에 낮았고, 그 중에서 비타민 D 농도가 더 낮을수록 더 많은 통증 그리고 피로를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비타민 D 농도를 높여줬더니 개선되는 걸 이제 보여줬다고 하고요. 그래서 많이 부족한 영양소,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부족한 영양소, 제 개인적인 생각하는 1위가 비타민 D니까 뭐 피로와 관계 있든 없든 간에 비타민 D를 채워주는 게 건강 개선 그리고 이런 피로 개선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한 건데 칼슘 흡수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골다공증 같은 게 생길 수 있겠죠. 이거 뭐 당연한 거니까 패스하고, 그 다음에 뭐 우울증이나 수면장애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하고, 그 이유는 칼슘과 마그네슘을 흡수하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한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흡수가 저하되고 마그네슘 흡수도 저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부족해지면 기분의 변화도 생기고, 그리고 우울증이나 어떤 수면장애가 생기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 D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요. 비타민 D를 오래 드시는 분들은 K2까지 같이 복용하시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울증은 특히 노인분들의 우울증에 비타민 D가 많이 영향을 미치는구나, 이렇게 추론하는 논문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5번,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상처 치료가 또 지연된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피부 조직이 재생하고 잘 정착하는데 비타민 D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이유에서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면역계 시스템도 떨어지고 염증 조절도 안 되고, 그리고 상처 조직이 재생도 잘 안 되기 때문에 치료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리고 남성형 탈모가 아닌 여성형 탈모의 한 원인으로 보기도 하죠. 여성형 탈모의 원인은 영양분이 결핍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확산성 탈모라고 표현을 하죠. 그냥 듬성듬성 머리가 빠지고 모발이 얇아지고 이런 것 패턴을 보여주는데, 일반적으로 영양분 결핍인데 그 중에 한 원인이 비타민 D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오틴 결핍, 그리고 아미노산 결핍으로, 그리고 케라틴 같은 게 이제 부족해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원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통증들이 생겨요. 뭐 두통이나 관절통, 근육통 같은 게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비타민 D가 염증 반응을 조절을 하고 면역계를 조절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추론을 하는 거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 칼슘, 마그네슘 농도, 혈중 농도가 조절에 문제가 생기고, 그럼 통증들이나 이런 근육통을 유발할 수 있겠죠. 상식적인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논문을 찾아보면은 몇 명이었더라? 3, 40명의 이제 노인분들을 대상으로 테스트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D 농도를 높여주면 근육통들이 개선됐다는 그런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유발될 수 있어요. 제가 인슐린 저항성에 대해서 비타민 D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비타민 D는 인슐린 리셉터에서 작동될 때 비타민 D 자체가 그 조효소로 활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슐린이 작동되는데 도움을 주겠죠. 그런데 비타민 D가 부족하면은 인슐린 저항성이 악화가 되면은 인슐린이 작동이 안 되고, 그러면은 당뇨가 촉발되고, 당뇨가 촉발되면은 고지혈증, 고혈압들이 따라오죠. 이런 게 따라오면 대사증후군이 이제 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만병의 근원이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도 있고, 여러 염증의 원인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8가지 정도를 이제 제시를 했는데 더 많은 결핍 신호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충 이 정도. 면역 쪽과 통증, 그리고 기분의 변화,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비타민 D를 왜 계속 강조를 하냐면은 마그네슘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비타민 D거든요. 한국 사람들 90% 정도가 부족한데 마그네슘은 제가 봤던 통계에서는 30-40% 정도였거든요. 일단 더 부족한 영양소고 몸에서 많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뭐 증상이 있든 없든 간에 채워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채워야 되냐, 댓글로 많이 질문하셔가지고 한번 짚고 넘어가면, RDA라고 해서 꼭 필요한 그 복용량을
보통 400에서 800 단위 정도로 제시를 하고 있죠. 되게,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요즘 트렌드랑 맞지 않은 양이고요. 많은 전문가들은 보통 최대 복용 한계량, 그러니까 부작용이 없는 최대 복용량이 4000 IU로 비타민 D가 제시가 되고 있는데 4000 IU 정도는 복용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6개월은 4000 IU로 복용하시고 그 이후에는 뭐 2, 3일에 한 번씩 4000 IU짜리 복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함량 낮은 걸 드실 필요가 없어요. 4000 IU짜리로 복용을 하시고 4000 IU짜리가 1000 IU 대비 함량 대비 금액이 훨씬 저렴하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2, 3일에 한 번씩 복용하시는 게 1000 IU짜리를 매일 먹는 거나 비슷한 효과를 또 보여주거든요. 그러니까 6개월은 4000 IU를 드시고 2, 3일 간격으로 그 뒤에는 하나씩 복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끔 이제 10,000 단위 이상 메가도즈 혹은 20,000 단위 이상 메가도즈를 주장하시는 분이 있는데 사실 10,000 단위까지는 큰 부작용이 없다는 데이터들이 있지만 일단은 제 입장에서는 4000 단위, 일반적인 부작용이 없는 4000 IU까지만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간혹 물어보시는 게 주사로 맞는 비타민 D와 먹는 거랑 차이점을 얘기하셨는 분이 있었거든요. 보통 맞는 거, 병원에서 이제 몇만 원씩 주고 한 번에 한 달에 한 번씩 맞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는 보통 그 한 앰플에 30만 단위 정도가 들어가 있어요. 30만 IU. 이거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시면 나누기 30 하면 하루 평균 들어가는 양이 계산되겠습니다. 근데 보통 이 정도면 하루에 10,000 단위. 그리고 30만 단위짜리를 한 달에 한 번은 아니고 한 두 달에 한 번, 세 달에 한 번일 거예요. 그러니까 두 달에 한 번이면 나누기 60 하면은 5,000 단위가 들어가는 거고, 세 달에 한 번이면은 3,000 단위 정도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뭐 10만 IU를 한 달에 한 번씩 맞으라 이렇게 얘기하면은 3,000 단위씩 매일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사로 맞던지 먹던지 사실 결과치는 똑같고 매일 먹는 게 조금 더 효율적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게 금액적으로도 조금 더 낫고 효율적이죠. 다만 매일 먹는 게 지겹고 불편하신 분들은 병원 가서 맞으시면 돼요. 주사로 맞을래? 비용 조금 더 주고 맞을래? 아니면은 번거롭더라도 매일 먹을래? 그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루는 김에 한번 그 비타민 D의 부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타민 D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크게 없어요. 근데 메가도즈, 과용량이 들어왔을 때 이제 부작용인데, 거의 보고는 안 되고 있다고 하고, 어떤 논문을 보면은 10년간 2만 명의 사람을 비타민 D의 혈중 농도를 추적 조사한 데이터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 비타민 D 부족은 많이 나왔지만 과잉으로는 37명만 그 100 이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100 이상일 때 이제 과잉으로 보통 보죠. 보통 정상 범위가 경계가 20에서 30, 30 이상에서 100까지가 정상 범위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 이 중간 정도, 한 60 정도를 목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100 이상의 수치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한 명만 딱 364가 나왔다고 해요. 나노그램 퍼 밀리리터인가? 아무튼 이 정도 수치일 거예요. 364가 나온 이 여성분은 하루에 20만 IU씩 메가도즈를 했다고 합니다. 20만 IU씩 먹어서 이 정도 수치까지 올라갔는데, 그래서 생긴 증상들이 뭐 구역구토, 위장장애, 그리고 뭐 갈증을 계속 느끼고, 뭐 기억력 감퇴되고, 청력이 이상해지고, 신장 쪽에 이제 부담이 되는 그런 결과치가 나왔다고 합니다. 여하튼 간에 이제 비타민 D를 먹는 사람들 기준으로 과잉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지만 이렇게 20만 단위씩 이런 오버도즈를 했을 때에 대한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없기 때문에 걱정은 하지 마시되 이런 게 있구나 정도를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여기서 언급드린 내용들은 제가 비타민 D 관련된 영상을 올린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 많이 다뤘던 내용이니까 참고하시고요. 비타민 D가 많아지면 과잉이 되면 생기는 부작용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혈압이 높아질 수 있다고 해요. 이거는 뭐 비타민 D가 수치가 높아지면 칼슘 흡수율이 높아지고 칼슘이 이제 체내에서 혈중에서 많이 돌아다니면 근육들, 혈관들을 수축시키거든요. 수축시키면은 혈압이 올라갑니다. 그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칼슘 수치가 올라가면서 뭐 석회화나 그리고 혈관이 경화가 되는 그런 것들이 유발될 수 있고, 그리고 구역구토 같은 갈증,
배뇨장에 신장 쪽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보이는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고요. 비타민 K2가 수치가 낮아질 수 있고 그로 인해서 골다공증이 오히려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가 적정 수치면 골다공증 개선에 도움이 되는데 너무 부족하거나 너무 많으면 또 골다공증을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애매한 부분이죠. 적절히 맞추는 게 중요한데 비타민 D는 그냥 4,000단위 정도 먹으면은 부작용이 없는 용량이니까 그 정도 드시면 돼요. 그리고 신장 쪽에서는 비타민 D를 대사시키기 때문에 신장에도 부담이 돼요. 신장 쪽 신장 수치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신장이 손상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뭐 두통이나 과민증 같은 게 생기고 수면장애가 생길 수 있다고 하죠. 근데 비타민 D 이런 부작용, 과잉증으로 인한 부작용은 아마 거의 모르셔도 문제가 없을 겁니다. 거의 발생될 가능성이 없거든요.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몸이 보내는 신호, 이거를 한번 봤는데요. 8가지 정도를 짚었는데, 이 비타민 D가 부족한 신호는 이것만 보고 알 수가 없습니다. 되게 다른 게 부족해서 생길 수 있는, 혹은 몸이 피곤하거나 면역력이 떨어져도 생길 수 있는 것들이 다 겹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 같은 경우는 이런 결핍증으로 보고 복용하시는 게 아니고, 복용을 안 하셨으면 그냥 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 90%가 부족하기 때문에 10명 중에 1등 안에 드는 환경, 외부에서 많이 활동하는 환경이 아니시면 그냥 드셔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한 6개월 정도 먹고 한 6개월 정도 쉬셔도 되고요. 그래서 6개월 먹고 그 다음에 건강 유지하실 거면은 4,000단위짜리를 2, 3일에 한 번씩 6개월 이후에도 계속 복용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몸에서 보내는 신호들은 이 정도로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비타민 D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어떤 흡수 기전이나 어떤 역할들을 보실 거면 비타민 D 영상 과거에 올린 걸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추천해주시고 그 다음에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